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입로 너비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관광농원의 진입로 너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문: 3m 내외의 하천 제방 도로로 주택 건축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지나서 6천여 평의 농지가 있는데 그곳에 관광농원을 하려고 했더니 토목사무실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광농원이 왜 안 되는지 질문입니다. 답변: 관광농원에는 야영장도 겸할 수 있으므로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 및 대기차로 등이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2차선 공로로부터 개발 현장까지 접속로가 하천 제방을 꼭 통과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허가 기준에 맞는 목적 사업을 찾거나 시간을 가지고 관광농원 개발 가능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하천이고 오른쪽에 사업부지 방향인데 하천 제방 도로가 3m 또는 4m 정도,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조금 너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진입로는 지자체 조례 및 지침에 너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준은 토목중량설계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이나 진입로 규정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진입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지자체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1항에 의해 별표 1의 2에 개발행위가 기준이 있는데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너비 기준이 다르며 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조례 기준을 정해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의 도로의 너비는 5000제곱미터 이하는 너비 4m 이상이 원칙이라고 국토부 훈령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2-3000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3m도 가능하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로 완화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일종건색 및 농림업용 시설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농로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농원의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너비를 말합니다. 관광농원은 자동차 통행이 많으므로 최소 너비 4m 이상을 요구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평 이상이 되는 곳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6m 이상의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래전에는 관광농원을 농림업용 시설로 보아서 진입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 적도 있었고 야영장은 공간만 있으면 가능했던 자유업에 가까웠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설 운영 기준도 그리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및 민박 등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글램핑장 등의 시설 운영 기준이 2015년부터 강화되고 일반 야영장도 관광진흥법의 사업 승인에 포함되고 그 절차도 엄격해졌습니다. 6m 이상의 2차선 통로가 있어야 하지만 기존의 시설 등에는 4m 이상의 대기차로가 있다면 4m 도로가 있고 50m 이내 또는 100m 이내에 대기차로 등이 있다면 도시계획 심의로 완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법, 자연공원법, 산림휴양법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나 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을 제외하고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광농원의 진입로인
하천 제방의 확장 가능성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지방하천은 10년마다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하천 제방을 따라 양쪽으로 너비 3m 이상의 포장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체육시설, 관광농원 2곳, 농장, 주택 등 여러 시설이 있어서 이미 통행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제방도로를 이용한 여러 시설로 통행량이 늘어나서 제방 보강이 주민 수건 사업 등으로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농업 기반 시설인 농로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천 정비 계획에 안전한 제방 유지 및 각종 시설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비가 확장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하천관리청 및 지자체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여러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지자체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 허용 용도 및 면적 기준입니다. 이곳은 생산관리 지역이므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허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 허가에서 농지를 보존을 위해 허가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전용 허가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준보전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허용 용도가 없고 국토계획법을 적용받고 경사도 등은 준보전 산지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농림업용 시설의 설치는 임야에도 가능하므로 관광농원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사도법 사도 개설도 허용되므로 하천 제방으로부터 진입로를 매입해서 내 사업 부지까지 6m의 진입로 너비를 맞추면 좋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개발행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 협의는 그 금지 요건 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한지 여부는 행정청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은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여부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행정행위를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불허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그 불허 처분을 취소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 환경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북쪽에 1급 지방하천이 있고 가까이에 체육시설, 관광농원이 있으며 오염시설이 전혀 없어 전원주택지로도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도로 확장 계획이 없고 단독으로 도로폭을 넓히는 것조차 어렵다면 현 상태로 가능한 전원주택이 좋을 것입니다. 하천 제방으로부터 주택으로 연결되는 마을 안길 및 농로는 너비 3m 내외이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근생 그리고 농림업용 시설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로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채 주택이 신청돼서 그 면적을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본다면 불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농어촌 민박사업, 그러니까 펜션을 하는 것도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민박사업은 자격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 관광농원을 하려는 주택지 및 농지는 2차선 공로로부터 너비 3m의 하천 제방이 한쪽은 1.1km이고 또 다른 쪽은 반대쪽은 580m입니다. 대부분 하천 정비로 인해서 개설된 공로이므로 현재 상태로 이용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너비 4m 이상으로 확장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아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천변에 대형 체육시설, 관광농원 2곳, 농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많이 있어 이 하천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날로 늘어날 것이므로
이미 하천관리청 또는 지자체가 하천 정비계획에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5년 이내에 착공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농어촌 민박사업 펜션을 운영하는 것이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